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양치질은 이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네. 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래요? 딱딱한 이를 닦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살을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가 있고요. 네. 잇몸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딱 붙은 게 아니고 이 속에 틈이 있대요. 그래서 해보시면 안 되지만 네. 이쑤시개를 집어넣어 보면 이하고 잇몸 사이 이쑤시개가 요만큼 들어가요. 2mm쯤이요. 그 안에 도랑 안에 세균들이 모여 산답니다. 거기를 그 도랑 닦아내야 속을 됩니다. 닦는 게 칫솔질이에요. 오늘 백년의 아침에서는 잇몸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양치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연치아의 저자이시죠? 치과의사 박창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네. 아니, 원장님. 네. 치과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그동안에 죄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 병이라는 것 중에 원인하고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감기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쉬는 거죠. 그래요. 네, 네, 한 일주일 네. 잘 쉬면 낫는다는 거고 내과 가서 약 먹으면 7일이면 낫는다. 뭐 똑같은 얘기죠. 네네. 근데 치과 질환은 보통 충치하고 잇몸 질환인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명확합니다. 뭘까요? 그리고 치료 방법이 명확하고요. 양치질. 네, 맞아요. 매일매일 청소하시면 사실 안 걸리는 병이라 제가 서두에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게으르지 않으면 안 걸리는 병입니다. 아, 그럼 지금 부지런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잇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게으른 나를 탓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까요? 네, 스스로 관리하면 걸리지 않는 병이 충치하고 잇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궁금한 게 잘하는 양치질이 뭔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잘, 제대로, 똑바로 네. 이거거든요. 예, 열심히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잘하라고 맨날 회사에서도 그렇지 왜요? 않습니까? 열심히도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사고만 생기거든요, 사실은. 일단 용어를 좀 바꿔보시자고요.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양치질은 이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네. 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잇몸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딱딱한 이를 닦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살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칫솔질 할 때 보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치카치카치카 소리가 그렇죠. 나든가. 치크치크치크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언제 나냐면 화장실 닦을 때 나요. 잘 보시면 딱딱한 바닥을 딱딱한 솔로 닦을 때 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딱딱한 치아를 딱딱한 솔로 닦을 때 나는 소리가 치카치카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솔 가지고 살을 문지르면 큰일 나겠죠. 그럼 뭘로 문질러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걸로요. 스펀지 부드러운 같은 걸로. 근데 미세모로 하면 되지 않나요? 원장님? 그게 이제 부드럽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머릿속에 첫 번째는 잇몸 살을 닦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드럽게 아까 말씀드린 한쪽이 도구지 않습니까? 미세모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회사에서 만든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미세모, 또 뭐 일반모, 또 그다음에 무슨 극세모,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정의가 없어요. 그냥 회사마다 그냥 자기네들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인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세모는 끝부분이 뾰족한 겁니다.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죠. 얘는 이제 나일론으로 칫솔모를 만든다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뭐 불에다 달궜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나일론이 노골노골해지겠죠. 요 놈을 잡아서 당겨요. 그러면 쭉 길어지다가 끝부분이 탁 끊어지면 뾰족하게 생겼겠죠. 네. 이게 쭉 박혀있는 게 미세모예요. 그럼 밑에 기둥은 두껍고 위에만 하늘하늘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는 진짜 부드러운 건 아니죠. 끝에 부분만 뽑아놓은 거니까요. 그럼 진짜 부드러운 건 뭐예요? 요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네네네. 우리가 이게 뭘 쓸어서 청소하려는 도구니까 결국은 땅바닥에 빗자루가 닿아야 쓸려요. 네. 그런데 빗자루를 사셨는데 끝이 다 뾰족해서 땅에 안 닿게 생겼어요. 그럼 그걸 사시겠냐는 거예요. 안 사죠? 네. 네. 그래서 미세모는 안 닦여요. 아, 참. 네. 집에 있는 게 다 미세모인데? 네.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면 네. 많이 뾰족하게 이쑤시개가 100개가 꽂혀 있어요. 고춧가루가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시원해요. 네. 일단 보이는 것들이 다 네. 없어지니까. 우선 1번은 칫솔질이 아까 부드럽게 잇몸을 닦아요. 근데 잇몸에 어딜 닦는 거냐면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을 조절하는 도구가 칫솔이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치아면과 잇몸에 밀착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뾰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쑤시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뭐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 어르신들처럼 그냥 소금에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만 닦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 지금? 네. 이제 알려주세요, 제발.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네. 예. 이제 도구는 대충 나왔어요. 하지만 도구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하시죠. 해보고. 네, 네, 예. 네. 이하고 잇몸을 놓고 보면 이에 머리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내려가 보면 잇몸 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하고 잇몸이 붙어 있는 경계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가 있고요. 네. 잇몸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잇몸 색깔이니까 잇몸이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예. 여기가 딱 붙은 게 아니고요. 이 속에 틈이 있대요. 육안으로는 잘 안 네, 보이던데. 한 2mm 좀 떠 있답니다. 아. 그래서 해보시면 안 되지만 네. 이쑤시개를 집어넣어 보면 이하고 잇몸 사이 이쑤시개가 요만큼 들어가요. 2mm쯤이요. 그 안에 도랑 안에 세균들이 모여 산답니다. 거기를 그 도랑 닦아내야 속을 됩니다. 닦는 게 칫솔질이에요. 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뾰족한 미세모로 그 안쪽을 찌르면 느낌상으로는 시원하다지만 세포들이나 몸이 느끼기에는 외부에서 누가 찔러댄다라는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안 좋아요. 드디어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양치질을 네. 하는 방법. 그 네. 머릿속에 주문을 좀 외우시면 좋은데요. 네. 이를 딱 짜고 들면 보통 우리가 칫솔을 어떻게 된 거든 간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네. 들고 치아면에 대고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그 열심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에다가 대셨다고 생각하시면 이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문을 외우세요. RN이라고 보면. 자, 잇몸을 닦아보자. 그럼 잇몸 쪽으로 칫솔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게 아니, 맞나요? 일단 방향만요. 방향만. 네. 네. 그래서 큰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칫솔을 댔단 말이죠. 네. 잇몸을 향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45도 좀 돌리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닦아보자라는 의지를 버리시고 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힘주지 말고 갖다만 대세요. 대는 겁니다. 예. 그 다음번에는 세균들을 열심히 흐트러 보자. 그러면 흐트러뜨려 보자라고 동글동글하게 닦으실 거예요. 흐트러서 동글동글하게. 네.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왠지 안 빠질 것 같잖아요, 원장님. 네. 고춧가루를 빼는 건 우리가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아, 이쑤시개로. 네, 세균을 관리하는 도구는 칫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을 찌꺼기 빼는 거는 칫솔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고춧가루가 빠졌다, 칫솔질을 네.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물속에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담가놓고 나면 대충 다 닦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는 언제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닦는 거다. 그러면 설거지도 이제 뭔가 설거지할 거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설거지 하잖아요. 네. 양치질도 그냥 뭐 먹으면 바로 하고 자주 할수록 좋은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충치인데 충치는 음식물 때문에 생기는 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하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한쪽은 잇몸 질환이에요. 잇몸 질환은 세균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시간마다 들어가서 세균들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열심히 잘 흐트러 놓으면 돼요. 한 번 할 때 오래 하는 건 어때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그래서 나아요? 보통 국제 표준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충치와 잇몸 질환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12시간에 한 번씩은 칫솔질을 하면 좋겠다. 하루에 2번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번?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네. 그리고 할 때 제대로 오랫동안 하라고 그럽니다. 저 원장님 오시면 이것도 여쭤보고 예. 싶었던 게 열심히 거품을 낸다라고 했을 때 네. 치약을 얼만큼 짤 것인가 그리고 헹굴 때 네. 약간 한 5번 헹구는 분이 있고 10번 헹구는 분이 있고 한 20번 헹구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가글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뱉어내는데 막 목구멍까지 씻어내는 그래요. 분도 있고 예, 다양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우선 이제 헹궈내려고 하는 건 치약 거품 때문에 헹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다른 거 하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뱉어내려는 거. 음식물 찌꺼기 나온 거 뱉어내는 건 한두 번 뱉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 번 헹구는 건 사실 치약 거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치약을 왜 쓰는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될 또 다른 거 하나. 칫솔질은 잇몸을 닦는 거예요 말고 치약은 잇몸 질환과 상관이 없어요. 치약은 오로지 충치 예방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방이다. 네, 충치를 네. 예방하는 거죠. 잇몸 질환이 아니고요. 그래서 충치 예방은 칫솔로 치약을 이에다 바르는 겁니다. 약 바르듯이. 근데 잇몸 질환 예방용으로 닦다 보면 당연히 치약은 입안에서 치아에 묻겠죠. 네. 오랜 시간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제가 아니고 충치 예방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품이 날 필요가 없어요. 저 항상 이만큼 치약 짜거든요. 네. 근데 그 치약 안에요. 네. 거품 내는 성분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치약은 양은 얼마 정도 쓰시면 되냐면 이게 우리가 짜장면 같은 거 시키면 위에 초록색 완두콩 올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만큼만 쓰시면 돼요. 완두콩 하나 크기만큼만 쓰시면 되고 네.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닦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를 하나씩 닦다 보면 네.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열심히 닦는 칫솔질의 평균 시간이 45초 정도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이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럼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제대로 닦으려면. 예. 그럼 다시 충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충치를 꼭 치료해야 할까? 당연히 치료해야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찌릿찌릿하다가 아프다가 또 두면 한 몇 년 동안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혹시 충치였다면 왠지 무서우니까 충치를 고치러 이제 치과에 안 가게 되니까 그렇죠. 안 가게. 약간 살짝은 뭉개도 내 치아가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사실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어떤 그렇죠. 위험이 누가 있는 거죠? 생각해도 그렇죠. 네네. 네. 오늘 무거운 걸 들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네. 디스크인가 그러고 정형외과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며칠 지나면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빈번하게 자꾸 이런 일이 난다는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다가 이제 40 넘어서 가면 디스크가 터졌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찌릿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병이 생기고 있는 과정 중에 전조 증상으로 계속 띄엄띄엄하게 찌릿이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을 내가 느낀 건지를 그럼 몇 번 이상이 약간 위험 신호인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집에서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과 정말요? 가셔야 돼요. 그럼 찌릿할 때마다 치과 가야 일단 돼요? 가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찌릿한 것 같아요. 현재 네. 눈에 보이는 증상은 없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오겠죠. 네. 충치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 슬프게도 다 파고 떼웠어요. 아예 보세요 그러면 금, 레진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많아요. 이번에.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20대 후반쯤 돼서 차근차근 나이 들면 씹는 면의 충치는 어렸을 때 다 팠고 이와 이가 닿아 있는 데서 썩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죠. 예, 여기 옆댕이가 썩어요. 여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신경치료할 정도까지 돼야지 내가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기 전에 치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까맣다고 다 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치과를 갔더니 여기 충치가 5개가 있어요. 까만색.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긴 까만 게 5개가 있어요. 이건 치료합시다. 이런 데도 있는데 실제로 어느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검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 충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사가 알아야 오늘 손을 댈지 6개월 후까지 놔둬도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네. 이 환자를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봤고 중학교 때도 봤는데 고만 까만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안 파고 놔둬도 돼요. 근데 오늘 생전 처음 본 30살 먹은 사람의 까만색은 내가 6개월을 더 지켜봐도 될까? 이 사람은 6개월 후에 우리 치과에 올까? 안 올까? 놔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온갖 상상들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라는 걸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말씀하신 무서운 도구 꺼내는 일을 평생 동안 안 겪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 말씀해 네, 주셨네요. 여기저기 네. 다니지 마시고 물론 처음에는 좋은 사람 찾으려고 노력은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근데 좋은 의사라는 것도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치과 의사도 치료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치료 잘했는가를 보려면 정말로 난리를 치고 검사를 해야 보여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이는 부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가보시면 어딜 가나 보여요. 얘가 나한테 뭘 팔려고 그러는구나. 저 웃는 모습은 무언가 장사하는 모습인 것 같구나.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의사하고 얘기해봐라.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의사랑 얘기 못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앞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담은 실장님이랑 그렇죠. 하고 그러고선 의사는 와서 뭔가 고치고만 가고 네. 드릴만 파다가 하고 이제 이런 데는 물음표가 좀 찍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녀보시면 이 선생님이 진짜로 치료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대부분 인스타나 이런 데 광고를 안 하세요. 다 조용히 동네에서 열심히 환자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광고하는 치과만 피해가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어떤 질환 때문도 있지만 간혹 미용 목적, 좀 치아 미백이나 이런 목적으로 방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요. 제 네. 주변에는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혹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뭐 마모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의 색깔이 밝아지는 거죠. 네. 근데 노란 치아가 하얘지지 않아요. 노란 치아가 밝은 노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도가 바뀌는 거예요. 네, 사람 더 눈에는 나으니까. 환해 보이죠? 네네네. 이거는
아무 치아에 위해작용이 없어요. 그냥 치아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살면서 여기에 때가 낀 거를 색소를 빼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문제 일으킬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백은 네. 건강과 연관없이 정말로 받아도 되는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 치약을 쓰면 미백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효과가 없어요. 미백을 하실 거면 작정하고 치과에 가셔야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약품의 농도라는 게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농도가 치약에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 치료 같은 것도 간혹 우리가 많이 받으러 가게 네.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일반 스케일링, 나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았는데, 지난번에 스케일링 받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제일 많은 얘기 중에 네, 하나예요. 맞아요. 네. 스케일링은 청소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떤 청소를 해주는 거냐면, 도저히 내가 청소할 수 없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들을 떼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싱크대 배수구 청소를 잘 안 하면, 바깥쪽은 반들반들한데, 여기는 드라이버 같은 거로 긁어야 될 게 붙어요. 네. 이걸 띄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럼 매일 청소하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일단 1번 미용이나 예방 치료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주 치료예요. 잇몸 치료입니다. 네. 치료 행위다 1번.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 닦아서 치석이라는 게 안 생기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안 받아도 되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치석이 매번 생겨서 와요. 네. 그럼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안 도와드릴 수가 없죠. 다 닦아서 잘 닦아갖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6개월 후에 왔을 때는 어떻게 잘 닦았는지 치석이 하나도 없네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스케일링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 하고 나서 치석도 떨어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염증이 없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게 멈추는 게 한 달이래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 안 하면 2, 3, 4, 5개월째는 잇몸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석이 생겼죠? 또 다시 6개월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요. 그럼 1년 12달 중에 내가 스케일링 2달 받은 거 빼놓고 10개월 동안은 잇몸이 내려가는 중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내가 스케일링 받는다고 잇몸이 안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칫솔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잘 관리해서 치과 갔을 때 치석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치석이 자주 생기면 매달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부로 이제 넘어가서 또 도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 네. 부분을 앞두고 시청자분께 그래도 좀 미리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강의할 때는 마지막에 이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정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되게 오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칫솔질은 잇몸을 닦는 겁니다.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소프트입니다. 1번. 두 번째는 이를 닦으실 때는 반드시 닦는 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닦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내가 이 이를 닦고 있구나 하는 거를 칫솔이 이에 닿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시라는 겁니다. 오픈이죠. 세 번째는 이를 두세 개씩 막 문지르지 마시고 정하세요. 맨 뒤에 어금니를 하나 닦으시고 끝났다 그럼 그 다음 일을 닦으시고 밥공기 설거지에서 하나씩 엎어놓는다 생각하고 한 개씩 닦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잇몸 쪽으로 칫솔을 살짝 기울여서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보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조금 깊게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딥이죠, 깊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1번 S, 소프트, 두 번째는 O, 오픈이죠, 입을 벌리고, 세 번째는 O, 뭐죠? 한 개씩. 마지막은 D, 깊이. 그래서 SOOD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저녁에 화장실 거울 앞에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닦으라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칫솔, 어떤 치약으로 나의 치아를 관리해야 할지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치아 책 이벤트를 또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뒤에 아래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자연치아 서적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치과의사 박창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